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빠르게 따는 워드 프로세서 필기 자격증 강좌 강의를 맡은 강사 정훈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여러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빨리 취득해야 하나요? 네. 그렇다면 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내가 취득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 강의에 앞서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의 취득 절차 그리고 이 필기 강좌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께 봅시다. 먼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요. 옛날에는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단일 등급 1급으로 개편되었어요. 그리고 얘도 엄연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는 학점 운영 무슨 프로그램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학점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럴 때 충분히 가산점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예. 5살 어린이도 시험을 볼 수 있고 80세 어르신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 나이 아무나 누구나 몇 살이든 어디에 살든 다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 방법은 일단은 필기를 붙어야 돼요. 필기 시험. 그래서 제가 필기 강좌부터 먼저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일단 패스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합격을 해야만 무슨 기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짠 하고 주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시험을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봤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상시 시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으로 나뉘어져요. 정기시험은 직접 고사장에 찾아가서 시험을 보는 거, 그리고 1년에 2번 딱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시시험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고사장을 찾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필기, 실기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자세한 내용은 요새는 다 인터넷 원서 접수가 기본이죠. 여러분 인터넷 원서 접수는 license.kocham.net에서 접수를 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검색창에 license.kocham.net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회원 가입은 필수예요.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을 거 생각해서 사진도 함께 등록을 하면 좋겠지요. 자, 그럼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종목 소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무 정보에 우리는 해당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커말 워드 나오죠. 워드 프로세서를 잠깐 누르면은 여기 여러분 보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일 등급이고 시험 과목은 무엇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필기는 3과목으로 구분되고요.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범위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중에서 객관식이에요. 다행이죠.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60문항 중에 36개 정도를 맞으셔야 돼요. 36개 정도면 평균 60 이상. 됐죠? 그래서 3과목에서 3과목이 각각 20문항씩 20문항 3과목 해서 60문항이거든요. 여기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이라는 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있으면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과목이 100점인데 얘가 30점이다. 이러면 불합격이라고요. 그래서 세 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필기를 합격을 한다 그래서 증이 나오는 게 아니죠.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이 실기시험은요, 주어진 문서가 있으면 그걸 우선 입력을 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때는 여러분이 손이 좀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30분 동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서를 막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주어진 대로 내용을 편집해야 돼요. 문서 편집. 그리고 편집을 하고 그걸 이제 저장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때는 막 손이 떨려서 못 쳤다 막 이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저 많이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성돼요. 수수료는 매 연도마다 달라요.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 내용 보면 필기 시험은 15,000원 접수 비용이, 실기 때는 17,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해요. 가산점이 있습니까? 사무직에 대해서 가산점이 존재해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한다면 개별 접수가 있어요. 네, 개별 접수에 보면 참고로 단체 접수는 이제 학교라든가 회사 이런 데서 한꺼번에 접수하는 거. 개별 접수는 나 혼자 조용히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한다.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이 있습니다. 정기시험을 보실 분은 여기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시험은 여기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접수 기간이. 그래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날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회차는 2월달, 그 다음에 2회차는 8월달에 접수가 시작되고 시험은 9월달에 있어요. 그리고 발표 기간이 어때요? 거의 한 달 후에 발표가 나죠? 그래서 상시 시험이 조금 더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시 시험으로 접수를 하셔서 이렇게 상시 시험 접수 누르면 여러분이 아이디 비밀번호 있다면 입력하고 그리고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실기 접수도 역시 똑같아요. 필기를 합격을 하면 필기 합격 확인 같은 경우도 이 license.kocham.net에서 합격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곧바로 여러분은 실기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수를 하면은 곧바로 여러분이 며칠 날 보겠다. 이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면은 2년 이내에 여러분이 합격만 하면 돼요. 필기 합격하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실기를 보는 거는 무모하죠.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고 일정 시간 동안 연습을 하시면 틈틈이 문서 작성 연습을 하시면은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기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한글 2010 버전 또는 워드 2010 버전으로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 문서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사용하면 그걸로 시험을 보시면 되고 MS 워드가 편하다 그러면 MS 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한글 2010 버전으로 실기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80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어떤 문서에 이렇게 편집 있죠. 편집 작업을 하나 이제 틀릴 때마다 뭐 3점에서 5점씩 이렇게 감점이 돼요. 그런 감점이 20점을 넘어가면 불합격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필기부터 붙어야 뭐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필기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사실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1과목, 2과목, 3과목. 1과목은 워드 프로세싱 일반이라는 과목인데, 주로 이제 한글 문서 있죠. 네, 문서 작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입력을 할 때 뭐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공적인 문서, 그 다음에 뭐죠? 회사에서 작성하는 사문서, 이런 것들을 또 작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네,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죠. 그런 보관, 관리에 대한 문제까지 두루두루 출제가 되는 게 제1과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1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주요 중점사항으로 보는 거는 워드 프로세스의 기본 기능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선 먼저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글이다, 워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저장과 관련한 작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문서를 작업했는데 뭔가 오타가 났다든가, 가장 간단한 걸로, 또는 다른 단어로 바꿔야 한다든가, 문단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든가, 이런 게 편집이죠. 그래서 편집과 관련한 기능들, 용어들, 이 용어들이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해요. 이 용어를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와 관련한 내용, 중요한 건 문서를 작업하면 종이로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인쇄 작업이에요. 또는 출력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 뭡니까? 문서를 작성하면은 종이로 꼭 인쇄하는 게 아니라 파일로 저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내기도 하죠. 가장 일반적인 게 이력서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새는 막 프린트 뽑아서 막 회사에 찾아가서 주고 이렇게 안 하죠. 뭘로 보내요? 이메일로 보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전자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트렌드가 종이로 만든 책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전자책도 있습니다. 전자책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는 거, 이북. 왜 태블릿 PC 같은 걸로 책을 읽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이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들,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문서 관리예요. 여기에서만 이 문서 관리에 대한 거, 문서 관리는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성하고 이 문서에 어떤 내용으로 내용을 넣어야 되지? 서식. 그 다음에 이 문서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문서끼리 잘 편철을 해둬야 되죠. 분류예요, 분류. 그 다음 뭐예요? 중요하면 이거 관리. 관리는 뭡니까? 보관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문서 관리인데, 이 문서 관리가 우리 시험에 약 6문제에서 8, 9문제가 출제가 돼요. 8, 9문제. 이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정보호도 늘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절대 헷갈리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로 아주 점수를 합격하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맞춰줘야 돼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별나라 문제가 아닌 한 웬만한 내용은 모두 다 다루게 되지요. 그 다음에 제2과목은 PC 운영체제라는 과목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윈도우 7 쓰나요? 윈도우 8? 윈도우 8.1? 아니면 뭐 윈도우 10? 예, 이게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어떠한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윈도우 7 기준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윈도우 7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출제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목은 윈도우 7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래도 한 4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얘는 윈도우 7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와요.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에서 뭘 하느냐면 뭐 파일이나 폴더 내용도 확인하죠. 또 검색도 하죠. 필요한 파일 뭐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 내용을 선택을 해서 어딘가로 복사를 한다던가 이동을 한다던가 삭제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예, 이런 모든 작업과 관련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휴지통에 대한 문제, 탐색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윈도우 하면은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요? 네, 단축키. 그래서 단축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와요.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 내용 위주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싱 일반 이 1과목은 총 이게 11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1회분. 그 다음에 이 PC 운영체제도 역시 11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회분으로 윈도우 모든 내용을 압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높았던 애들 위주로만 정리를 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판 및 프로그램에서는 제어판 요소들 있죠. 뭐 시스템이니 또 뭡니까? 접근성 센터, 뭐 디스플레이, 계정 설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어판인데 여기서도 출제 비중이 높은 것만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만 이 제어판은 굉장히 메뉴가 많아요. 자, 이렇게 많아요. 우와, 많네요. 많습니다. 이 많은 걸 다 공부를 못해요. 하다가 여러분은 제어판 공부하다가 시험을 포기한다고요. 제포자가 된다고요, 제포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4-5개만 배워요. 예, 시험에 나왔었다 하는 것들만 정리해서 제어판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보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보조 프로그램 하면 뭐 메모장, 그림판, 워드패드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시험에 한두 문제 꼬박꼬박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 관리 이것도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지만 요새는 좀 약해요. 디스크 조각몸, 디스크 정리, 뭐 디스크 검사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에 대한 문제 이것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도 되게 잘 나와요.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이 필기 시험에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2과목과 3과목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운영체제에서도 인터넷이 설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예. 우리 딱 봐도 컴퓨터에 랜 카드 꼽잖아요. 네트워크 하려면 랜 카드 꽂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장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인터넷의 구체적인 IP 주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고 실제 시험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장비라던가 네트워크 장비 묻는 문제는 2과목, 3과목. 어떨 땐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어찌됐건 배운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유 폴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 과목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과목은 컴퓨터와 정보 활용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에서는 사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거든요. 크게. 하드웨어는 딱 보고 컴퓨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즉 부품을 말해요. 하드디스크, 메모리 반도체, 모니터, 그 다음에 그 본체를 열면 가장 핵심 장비, CPU, 그래픽카드, 이런 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걸 나누어서 일단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 얘가 시험에 늘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그래서 CPU에 대한 구성 요소들, 연산장치라던가 제어장치에 대한 거, 레지스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기억장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이 입출력장치에 대한 문제는 잊을만 하면 자꾸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거 장치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러분 운영체제 특징 이게 나오는데요.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기준, 그리고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험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PC의 응급처치 및 업그레이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것도 이 과목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멀티미디어 형식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멀티미디어는 이제 그래픽, 동영상, 이런 게 멀티미디어죠. 예, 동영상, 소리, 사운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파일, 동영상, 사운드 파일 형식, 압축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규모도 광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망, 엄밀히 말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통신망의 종류라던가 또 이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칙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을 간소한 OSI 7계층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트렌드는 아무래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굉장히 높게 되고 있는 추세예요. 요새. 그래서 보안 작업은 이제 바이러스가 걸려요. 바이러스가. 그럼 바이러스 걸리면 바이러스 성격을 알아야 얘를 고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안의 위협 형태, 그리고 이 보안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게 아니라 암호를 걸어서 암호문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는 게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및 IT 관련 용어, 이 IT 관련 용어가 출제가 또 상당히 잘 됩니다. 저는 이 필기 강좌에서
인터넷 서비스하고 함께 묶어서 IT 관련 용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관련 용어가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새로운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면 아예 소개를 해드리죠. 여러분 여기 틈나는 대로 자 구글에서 제가 신기술 용어 이렇게 치면은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이렇게 떠요. 이거를 누르면은 자 보시죠. 정보통신용어사전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빅데이터 보이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보이세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보이죠? 증강현실 글씨가 좀 큰 애들 최적화, 카카오톡, 주파수 할당 보이세요? 이런 애들이 다 신조어예요. 그리고 여기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보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뭔지를 이렇게 블록체인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요. 그 자세히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신해국, 금융서비스, 분산저장 관련어고요. 블록체인 한 번 더 누르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물론 시험을 위해서지만 여러분의 시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 시험에 지금 나왔던 애들이 어떤 거냐면은 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그 다음 뭐 여기 악성코드, 랜섬웨어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됐던 애들이에요. 빅데이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용어들을 한 번씩 눌러서 읽어보시고 그 뜻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엔 힘들다는 거죠. 왜? 용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뭐 블록체인, 뭐 또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저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강의에서 그 내용은 다룰 거예요. 아무튼 종류가 많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많으면은 2문제 이상 나오다가 요새는 막 3문제, 4문제 막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시험은 그 문제 은행 데이터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문제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로 제일 만만한 게 이 용어 문제예요. 그런 까닭에 20문항에서 막 3, 4문제가 나온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이 관련 용어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필기 최고 빠르게 따는 워드 필기 강의 안내 보시면 먼저 일단은 1회차는 인트로고 이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핵심 부분 강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겹치는 문제 있죠? 네, 여러 번 나왔던 문제. 그런 걸 뽑아서 매회 주요 핵심 기출문제 풀이라는 것을 강의가 마지막 핵심 부분이 끝나면 곧바로 이걸 진행을 합니다.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챕터별로 문제가 적으면 3문제부터 많으면 뭐 8, 9문제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로 정리를 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이 1과목 11회차, 2과목 11회차, 3과목 10회차 이렇게 해서 총 32회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면 곧바로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따끈따끈하겠죠? 그런 문제를 한번 1번부터 60번까지 쭉 풀어봄으로써 정리하는 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필기 한 번에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핵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시면서 핵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60점 이상, 60점은 좀 간당간당하니까 우리는 70점을 목표로 최고 빠르게 딸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 본격적으로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기본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